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이준석은 지금 몸값 높이기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저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에게는 좀 매우 좋은 먹잇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독자 생존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기만 그냥 화양연화처럼 본인한테 유리할 뿐인 거예요. 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준석에 대해서 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본인이 독자로 가게 되면.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준석이 저렇게 혼자서 독자 행보를 했을 때 이후에 합치는 과정에서 이준석에게 남겨둘 지분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뭐 안철수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도 손가락 내걸고 했었습니다. 지금 손가락 멀쩡하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그렇다면 이준석이 어제 한 얘기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값이 이만큼 높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한 거고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저는 일종의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를 상수로 놓고 보고 있다고 이미 뭐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까지 고려하겠다. 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스스로도 알겠습니다만 단일화해서 이준석으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알 것이고 이준석으로 된다 한들 이길 수 없다는 것들도 더 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쇼를 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과 이준석은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을 하고 있다. 당권 암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은 당권 줄게 이래버리잖아요. 당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갖다가 개혁신당에는 대변인은 얘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날 김문수로 나와서 총리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선 후보 빼고 다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될 것처럼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만 결론적으로 다 포석들을 두는 건 선거의 승리, 대선의 승리보다는 그 이후의 싸움을 위한 포석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반응을 하느냐? 보수 유권자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그 여론조사 표집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보수 표집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갤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 어제는 지난주는 300이었는데 349가 표집이 됐어요. 진보랑 차이가 117명이에요. 이번에는 저번에는 진보와 보수의 표집 차이가 5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을 올려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기 몸값들을 높이면서 단일화를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황들을 지금 유권자들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문제는 쌍방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 싸움에 돌입한 거예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시간을 계속 갖고 8%, 9%, 10%, 11%, 12%까지 여론조사가 나오면 본인은 그 막대한 몸값을 가지고 단일화라고 하는 협상에서 우위를 둘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실제로 제가 볼 땐 친윤들이 껍데기 후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맹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실제로 단일화를 해야 될 대상은 김문수 후보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사람들과 합의를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변수가 누가 있냐.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준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준석과 홍준표 같은 경우도 서로의 이익들이 같이 있어요. 왜 새로운 당을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그 당을 접수하는 게 가장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지금 상황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만 지금은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선 승리가 아니라 당권 장악을 위한 유리한 포석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전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다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없으면서 어떻게 야합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 언제부터 내란 문제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화에만 예를 들면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본인이 진짜 제3의 길을 통해서 옆에 개혁신당에 계셨다 이제 민당원 좀 오십니다만 개혁신당이 제3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길을 걸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전 적어도 이 상황에서 헌정수호 대 헌정 파괴 대결이면 헌정수호의 입장들을 대변해야 되고 내란 세력을 응징해야 하자고 얘기해도 안 될 판인 상황인데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을 막겠다라고 하는 단일한 구호를 가지고 김문수와 이준석이 거의 동행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단일화는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TV 토론을 보면 계속 그런 행보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을 응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지죠. 법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이 계속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과 김문수 이쪽 지역에서 하고 싶은 지금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억을 소구하는 전략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4월 4일 날 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얘기는 싹 묻어버리고 내란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보통의 선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매우 예를 들면 미합하지 않는 올바른 정치인인 것처럼 구는 행동을 보면 전 역겨워요. 그래서 진짜 6월 3일 날은 저희가 응징 투표를 하는 날이다. 단일화하고 뭐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을 응징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본질적인 선거운동 캠페인이 다시 한번 좀 우리 이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